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3장 내용 중에서 부정과 거짓을 다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이유는 아마 부정이 린의 유형론에서는 조건문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조건문에 홀스라고 하는 거짓 명제가 등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 이해해야 부정 명제도 잘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거짓 명제를 어, 사용할 줄도 알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교재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Negation not P is actually defined to be P implies false. P의 부정이라는 그 부정 명제는 린의 유형론에서는 실제로 P이면 거짓이다라는 조건문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예 같은 겁니다. 처음에 이게 약간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아마 이렇게 부정명제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부정명제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가 아니다라는 이 유니코드 기호를 사용한 식 자체는 조건문처럼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이것은 사실 조건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P이면 거짓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P가 아니다라는 부정명제의 정의라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근데 이 점 때문에 이것의 도입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건문의 도입 규칙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P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즉 P의 부정이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P가 참이라는 가정을 해야 하고 그 가정에서부터 거짓을 이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거짓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모순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we obtain not P by deriving a contradiction from P 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Similarly, the expression H not P, HP produces a proof of false from HP and H not P of not P. 자, HNP라고 쓴 것은 not P를 줄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은 H not P라고 읽었는데 뭐 HNP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HNP, HP라고 하는 식은 그 폴스의 증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HP와 HP가 잠시만요. HNP와 HP가 각각 무엇의 증명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HP는 P의 증명이죠. 그리고 HNP는 P의 부정의 증명입니다. 부정의 증명이기 때문에 P가 거짓이라는 증명이죠.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두 가지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P는 참인 동시에 P는 거짓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이 두 증명을 바탕으로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순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린에서는 폴스라고 하는 거짓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 폴스의 증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물음을 던지셔야 하는데 이미 그 답은 부정의 정의에 나와 있는 거예요. P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P이면 거짓이다라고 하는 조건문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냥 아예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P라는 게 주어져 있고 P면 거짓이다라는 조건문의 증명 또한 주어져 있으니까 그 조건문의 증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HP를 쓰면 되죠. 왜냐하면 잠깐만요. 제가 HMP를 자꾸 잘못 읽는 것 같은데 이거 HMP입니다. HP가 아니라 HMP는 함수이니까 이것은 함수예요. 이 함수는 정의역이 P이고 공역이 폴스입니다. 그러면 정의역 원소를 HMP가 하나 받으면 어떤 공역 원소를 하나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의역 원소 HP는 일단 P에 속하니까 올바른 유형을 갖고 있고 MP가 이제 이 정의역 원소에 대한 함수값을 출력할 것이고 그 함수값을 나타내는 식 전체가 그냥 HNP, HP잖아요. 이 식은 공역에 속해야 합니다. HNP의 공역에 속해야 하니까 폴스에 속해야겠죠? 폴스에 속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식 전체가 폴스의 증명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조건문의 제거 규칙, 함의의 제거 규칙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자체가 함수 적용이죠. 그러니까 함수 적용이라 하는 것은, 함의의 제거 규칙이고, 함의는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조건문 제거 규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부정 명제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어떤 부정 명제를 제거한다는 것이 결국 그것을 제거해서 모순을 도출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P이다, P가 아니다, 따라서 거짓이다 와 같은 꼴을 가져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부정 명제의 제거 규칙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The next example uses both these rules to produce a proof of P implies Q implies not Q implies not P 라고 쓰여 있는데, 자, the symbol 이 기호도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억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양이 살짝 다르긴 하죠. This symbol is produced by typing backslash not or backslash neg. 예. neg는 아마 negation의 줄임말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고, negation이 부정입니다. 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리고 커링에 의해서 지금 두 가지 화살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주변에 있는 인수를 먼저 묶어야 하잖아요. 즉, 포괄호가 이 식 주변에 쳐져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설명해 볼게요. 잠시만요. 크로마키를 살짝 제 몸 쪽으로 당겼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P와 Q가 암시적 변수이고 그것들이 모두 개별 명제라고 선언한 건데, variable 명령을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그냥 어떤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에다가 이 변수들을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암시적 인수 두 가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를 쓰면 될 건데,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게 이거 아니었나요? 일단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이 참일 때 저는 괄호를 일부러 좀 쳐보겠습니다. not Q이면 그러니까 Q가 아니면 P도 아니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제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해야 하고, 제가 by를 썼는데 by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5장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지금은 저걸 쓰진 않을 거고요. 저걸 쓰면은 이미 제가 해설 영상에서는 2장을 설명할 때 by를 사용한 증명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전략이라고 하는 특수 언어를 사용해서 증명항을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5장에서야 설명하니까 지금은 당장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뒤에 나와 있는 게 대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는 조건문의 대우 명제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것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의 대우이죠. 자, 그러면 원래의 조건문이 참일 때
이것의 대우도 참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되긴 하는데 함수 추상화를 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식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를 보이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의 증명이 H라고 미리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앞에서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나 지금 제가 1번 줄에 써놓은 목표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죠. 이게 좀 더 편리합니다. 함수 추상화를 하나 덜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추상화는 이미 한 상태이고, 즉 h라는 증명을 우리가 맥락 안에 넣은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조건문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함수 추상화를 하면 되죠. 그래서 함수 추상화를 하는 게 귀찮으면 q가 아니라는 증명 또한 그 맥락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가정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번엔 그건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냥 명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HNQ라는 이름의 그 항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것은 Q가 아님의 증명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이제 P의 부정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의 부정을 증명하려면 일단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P이면 거짓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과 똑같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게 같냐? P이면 거짓이다 라는 조건문 자체가 P가 아님이라는 부정명제의 정의였으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안 생기죠. 그 아래 정보창을 보시면 증명 목표가 P의 부정이라고 나와 있죠. P의 부정으로 나와 있는데, 자, 제가 3번 줄에서 4번 줄로 커서를 옮기면 목표가 P이면 거짓이다라는 조건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둘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P의 부정이라는 것은 P이면 거짓이다라는 조건문이니까요. 네, 그걸 좀 더 눈으로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show from이라는 구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한 번 더 해야겠죠? 그래서 함수 추상화를 합니다. 뭘 하냐면 P의 증명 이름을 지정해 줘야 돼요. 자, 했죠? P가 참이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 P가 참이라는 가정을 했고 그 가정 이름은 HP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false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자, 아래 한번 보세요. Q가 거짓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P가 참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P면 Q이다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해주세요. H는 함수이죠. 조건문의 증명이니까 이거 함수죠. 그러면 이 함수를 HP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HP가 속하는 유형은 HP의 유형은 H라는 함수의 정의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H라는 함수를 HP 증명에 적용한 결과는 반드시 H의 공역에 속해야 하고 그 공역은 Q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 하나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지난 해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have라고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 핵심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어떤 항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let도 있습니다. let도 있지만 have와 let의 차이는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have는 어떤 명제의 증명 이름을 지정할 때 쓰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let을 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교재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그냥 have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HQ라고 하는 이름의 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의
유형은 Q가 돼야겠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HHP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H는 함수이고 그 함수를 어떤 정의역 원소에 적용한 결과는 그 함수의 공역에 속하는 원소가 되는데, 근데 HP는 일단 P의 증명이고 HHP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인데 이 함수값은 H의 공역에 속해야죠. 근데 그 공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Q입니다. 뒤 보시면 H의 공역이 Q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HQ라고 하는 항은 지금 HHP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의 유형 Q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Q를 증명했어요. Q를 어떻게 증명했냐? P는 참이다, P면 Q이다, 따라서 Q이다 라고 증명한 겁니다. 그걸 린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러면 거짓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아래 정보창을 한번 봐주세요. HNQ가 있고요. HQ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Q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부정명제의 제거 규칙이라고 했고 그것은 결국 함의의 제거 규칙, 함수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함수가 어디 있나요? 그 부정명제의 증명이 있는 겁니다. HNQ라고 하는 것 자체가 Q이면 거짓이다라는 조건문의 증명이에요. 함수이고. 그래서 잠시만요. HNQ 쓰고 HQ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NQ의 유형이 Q이면 거짓이다라는 명제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HQ는 Q의 증명이잖아요. Q의 증명이니까 결국 Q이다. Q이면 거짓이다. 따라서 거짓이다. 라는 결론을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과정을 좀 잘 생각해 주세요. HNQ는 함수이다. 따라서 HNQ를 어떤 그 정의역 원소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한 결과는 HNQ의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은 당연히 공역에 속해야 하고 근데 보니까 공역이 폴스이죠?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HNQ, HQ라고 하는 식 전체가 폴스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show false from HNQ, HQ라고 주석을 좀 더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좀 더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 뭐 엄청나게 간단한 건 아니고 약간 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조건문이 나와 있잖아요. 조건문을 좀 더 간결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속하는 항 이름,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이 Q가 아니라는 부정명제의 증명을 맥락 안에 미리 주어진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 방법은 일단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HNQ라고 하고 그 다음에 P가 아니다. 약간 좀 더 나아가면 뭐 P가 참이면 거짓이라는 조건문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HP 쓰고 폴스라고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쓰는 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는 안 할게요. 그래서 not P, P가 아님. 자, P가 아니라는 부정명제를 증명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위쪽이 좀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의 조건문과 그것의 대우를 좀 더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소괄호를 왜 여기에 썼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래에서는 약간 그거를 좀 더 생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커링을 그래서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다면 위와 아래가 같은 명제를 증명한다는 점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요. 뭐 증명 자체는 아까 한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유형 주석을 쓸지 말지 모르겠지만 써 볼게요.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증명해야 하는 건 거짓 명제였죠. 거짓 명제 증명해야 하니까 HNQ 쓰고 그다음에 H 쓰고 H 잠깐 보니까 HMP가 아니라 HP라고 써야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HQ라는 그 식 있잖아요. 이걸 아예 그냥 맥락에 집어넣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약간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좀 더 간결하게 얘기하려고 할게요. HQ라는 것 자체가 지금 HHP의 축약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축약어를 굳이 하나 만들지 않고 그냥 HHP라는 식을 곧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지우고, 그러니까 원래 5번 줄이었던 걸 지우고, 그 다음에 괄호 친 다음 HHP라고 그냥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HQ였던 것은 결국 HHP라는 식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과정을 그냥 아래에서는 곧바로 한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뭐 증명은 예, 제가 쓴 거랑 차이가 없죠. HNQ, HP, HP. 잠깐만요. 아, 여기서 근데 HPQ라고 썼네요. HPQ. 저는 H라고 쓴 것을. 예, HNQ, HPQ, 그 다음에 H. 네, 좋습니다. 다음, The connected false has a single elimination rule. 자, 이제 false라는 것 자체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false는 도입 규칙이 없습니다. 만약 그게 있으면 모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그건 좀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순 명제를 뭐 어떤 상황에서는 증명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대부분 진짜로 이 모순을 증명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린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린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거짓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아마 이 연결사가 홀수도 연결사로 보나 봐요. 하여튼 이 거짓 명제가 도입 규칙이 없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네, 일단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거 규칙만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은 홀스 일림입니다. 홀스 일림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모순에서부터 아무 명제나 도출된다는 사실을 표현해요. 자, 이 원리는 엑스팔소라고도 하고 이건 라틴어겠죠? 근데 엑스팔소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엑스팔소 세퀴트르 쿠어딜리베트라는 이 긴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예전에 기- 어, 저만의 노트에 기록해 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 볼게요. 거짓에서 무엇이든 도출된다. 말 그대로 그냥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랑 똑같죠. 말 그대로 거짓에서 아무 명제나 도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라틴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라틴어는 읽을 줄은 모르지만 이것은 영어로 폭발 원리라고도 합니다. The principle of explosion 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폭발 원리라는 말을 들었을 땐 거짓 명제에서 아무 명제나 도출하는 추론 규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디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을 활용해서 어, 지금 아무 명제나 이끌어내는 걸 보여드린 건데
음.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폴스의 도입 규칙 자체가 그 부정명제의 제거 규칙이 마치 폴스의 도입 규칙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설명하진 않죠.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니까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아, 폴스의 도입 규칙은 부정명제의 제거 규칙이구나 하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그냥 저의 잠깐 든 생각이지 공식적인 설명은 아니니까요. 그렇고, 자,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편집기를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프린트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폴스 쓰고, 일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좀 약간 낯설게 나와 있어요. 아래는 보지 마시고, 그냥 위만 봐주세요. 그, 렉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재귀자인데 리커서를 의미해요. 재귀자인데 이거 8장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7장? 7장이랑 8장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이해하기로 하고 위의 내용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C가 프롭에 속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일반적으로 지금 폴스 일림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걸 프롭이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 풀업이 아니어도 괜찮긴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풀업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C는 어떤 명제고요. 그 명제를 바탕으로 폴스의 증명에서부터 C의 증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제, 뭐 C라는 명제를 바탕으로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거짓 명제에서 그 C라고 하는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C가 명제가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명제를 증명해내면, 즉 거짓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면, 그러면 아무 명제나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아무 유형의 원소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형이든 그 유형의 원소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참임을 증명하는 순간.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교재에 나왔던 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한번 제가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프롭이 아니라 P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어찌어찌 해서 거짓 명제의 증명을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그 이름을 H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P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여쭈는 거예요. 자, H는 폴스의 증명이죠. 폴스의 증명이고 이 증명을 바탕으로 P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폭발 원리를 방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폭발 원리는 거짓의 제거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은 린에서는 폴스 일림이에요. 일림이고 그 다음에 무슨 항을 써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 폴스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거 써주면 되죠. H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P의 증명이 완성됩니다.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리자면 그 폴스 일림의 유형 자체를 한번 다시 봐달라는 건데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폴스 일림 그다음에 점 쓰고 P 프롭 쓰고 폴스 쓴 다음에 P 이거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폴스 일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암시적 인수를 받은 다음
두 번째 인수이자 첫 번째 명시적 인수인 홀스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어떤 암시적 인수의 값이 P임을 지금 린이 알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 무엇의 암시적 인수냐면 폴스 일림의 암시적 인수죠.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친 밑줄은 지금 아래 정보창 보시면 프로브에 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P예요, P.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폴스 일림의 첫 번째 암시적 인수가 여기에서는 P라고 린이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가 P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재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이그젬플 쓰고 PQ 쓴 다음에 뭐였죠? 다음에 자, HP와 H not P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의 증명이 주어져 있고 HNP라는 P 부정의 증명도 주어져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Q를 증명할 수 있는지 묻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선 P와 P의 부정을 바탕으로 거짓 명제의 증명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 이미 위에서 제가 설명했고 그러면 거짓 명제의 증명에서부터 폭발 원리를 이용해 Q의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거 약간 거꾸로 좀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Q를 증명하기 위해서 폭발 원리를 사용할 거고 폭발 원리 이름이 폴스 일림이니까 이거 써주시면 돼요. 거짓의 제거 규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거짓 명제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거짓 명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P가 참인 동시에 지금 P가 거짓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모순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부정명제의 제거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사용하면 돼요. 근데 부정명제의 제거 규칙, 부정의 제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의 제거 규칙이고 그거는 함수 적용이라고 설명드렸어요. HMP가 함수죠. 왜냐하면 그것의 유형은 함수 유형이니까 P면 거짓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그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문은 함수 유형이고 HMP는 그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HMP 써주시고 그 다음에 HP 써주시면 됩니다. HMP, HQ라고 Q가 아니라 HMP, HP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폴스의 증명인 거예요. 이 폴스의 증명을 가지고 아무 명제나 증명할 수 있으니까 Q를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정의 제거 규칙이 사용된 동시에 거짓의 제거 규칙 또한 사용된 거예요. 부정의 제거 규칙은 이게 마치 거짓의 도입 규칙인 것처럼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교재 내용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크로마키 살짝만 더 옮기고 그 예, 더 된 것 같고 40분 안에 끝낼 수 있겠죠? The arbitrary fact Q that follows from falsity 거짓에서 이끌려 나오는 Q라고 하는 임의의 사실은 홀수 일림의 암시적 인수이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암시적 인수는 린이 알아서 추론한다. This pattern deriving an arbitrary fact from contradictory hypotheses. 모순적인 가정들에서부터 임의의 사실을 이끌어내는 증명 패턴은 is quite common, 꽤 흔하고 and is represented by absurd. 그래서 absurd라고 하는 함수로 이미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surd라는 함수가 린 핵심 라이브러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absurd가 유형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체크 명령을 쓰고 absurd 써주시면 자, 그 유형이 나오는데 아래에 있습니다.
자, A는 명제고요. 근데 B가 명제가 아니네요. 근데 여기서 그냥 명제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음. A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B가 명제의 경우에는 B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고, B가 명제가 아닌 유형이면요, 그 유형의 원소를 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업서드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걸 써보아서 위쪽 예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P가 참이다, P가 거짓이다. 그걸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업서드를 이용해서 해보자면, 근데 보아하니, 잠깐만요. 지금 암시적 인수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제 생각엔 일단 그냥 HP, HMP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예, 되죠? 그러면 암시적 그 인수가 뭐였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 체크 명령어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어, 제가 타자를 좀 잘못 쳤는데, 자, 업서드의 유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유형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두 가지 암시적 인수가 나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A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린이 알아차리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나머지 인수를 줘야만 린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업서드 쓰신 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적어야 하는 거, 이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이요. 업서드 v 그 다음에 a, b까지는 그냥 함수와 암시적 인수가 이 이름이 나온 건데, 그 다음 보시면 h1이 있고 h2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명시적 인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죠.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어떠한 명제 A의 증명이고, 두 번째는 그 명제의 부정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서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어떤 명제의 증명을 집어넣으세요. 두 번째로 그 명제의 부정의 증명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결론으로 나오냐면, 아무 명제 또는 아무 유형의 원소가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명제의 원소는 당연히 증명이니까 B라고 하는 명제의 증명, 여기에서는 위쪽 예에서는 Q라고 하는 명제의 증명이 나오는 거고, 만약 Q가 유형이었으면 그 유형의 원소를 업서드가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Here, for example, is a proof of not P implies Q implies 잠깐만요. Q implies P implies R. 그냥 이건 아무렇게나 쓰는 예인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볼까요? P는 거짓이다, Q는 참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무 명제 R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묻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Q가 참이죠? 그 다음에 괄호 주의해 주세요. Q이면 P다라는 조건문 자체가 참인 겁니다. Q가 참이고 Q이면 P다라는 조건문도 참이면 그럼 P 참이죠? 근데 P가 참인 동시에 맨 첫 번째 가정에 의해 Q가 아니라 P가 거짓이죠. 그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인 거예요. 그럼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모순을 바탕으로 R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쓰지 않고 그냥 코드 블록을 읽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PQR은 당연히 프로브에 속하는 세 가지 명제겠죠? 그 다음에 뭐 HMP, 이거는 P가 거짓이라는 증명, HQ, Q, 그 다음에 HQP는 Q이면 P다라는 조건문의 증명, 이것을 바탕으로 R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업서드를 쓴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업서드를 정리라고 할 수 있나? 자, 업서드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거 자체는 def라고 쓰여 있네요.
왜 theorem이 아니라 def냐면, 즉 이게 정리가 아니라 정의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에 여기 있는 b라는 인수가 프롭에 속하지 않고 소트 v에 속해서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b가 명제가 아니라 어떤 유형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뭐 정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정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정리라고 부르진 않고 정의라고 합니다.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그렇고, 자, absurd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와야 한 거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증명이고, 그 다음에는 그 명제가 거짓이라는 증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P가 거짓이라는 증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이 식 전체가 P가 참이라는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되죠. 왜 되냐면 HQP라는 함수는 Q이면 P다라는 조건문의 원소잖아요. 그리고 HQ는 Q에 속하죠. HQP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Q니까 일단 HQP를 HQ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형 확인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타입 체킹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 전체는 HQP의 공역에 속해야 하죠. 근데 그 공역이 P죠. 그러니까 P에 속하는 식을 우리가 하나 작성한 겁니다. 그 말은 P의 증명을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P가 참인 동시에 P가 거짓이니까 모순이 도출되죠. 그 모순을 바탕으로 R를 이끌어낸 겁니다. Incidentally, just as false has only one elimination rule, true has only one introduction rule. 여기서 incidentally는 그런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잠깐만요. 예, 뭐 부수적으로라는 뜻도 있고 우연히라는 뜻도 있고 그건 그렇고 그런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참고로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덧붙이자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기능만 따지자면. 그런데나 아니면 이제 그건 그렇고라는 말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 그냥 뭐 그런데라고 볼게요. 그런데 아니면 그건 그렇고 거짓 명제가 제거 규칙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 명제의 제거 규칙 말고 추론 규칙. 거짓의 추론 규칙에는 제거 규칙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제거 규칙 하나뿐인 것처럼 true라고 하는 참명제도 추론 규칙이 하나밖에 없고 그 추론 규칙이 근데 이번에는 제거 규칙이 아니라 도입 규칙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true intro라고 하는 그 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실수가 있습니다. 이거 소문자 T로 시작하는 true인데 이거는 불유형에 속하는 그 항이고요. 구성자고 명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거 대문자 T로 시작해야 돼요.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T 아니에요. 대문자 T입니다. true intro라고 하는 식 전체가 그냥 참명제의 증명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참은 참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증명은 true intro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그 린 핵심 라이브러리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린트 명령어 써서 true라는 그 귀납적 유형을 출력할 건데 자, 이 정의를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귀납적 유형이 뭔지 아직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rue는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유형의 이름이고요. 근데 그 유형 자체가 그냥 프롭에 속하죠. 그럼 true는 명제인 겁니다. 명제이고 그 다음에 where 썼잖아요. where 쓰고 나서 세로 줄 기호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구성자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구성자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만들어주는 것. 그냥 그 항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항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선 인트로는 그냥 항입니다.
true intro라고 하는 항을 만들어 준 건데 true intro는 무엇에 속하냐면 true에 속해요. 다시 얘기해서 그냥 참 명제는 이미 그냥 참인 거예요. 왜냐하면 true intro라고 하는 항이 그 유형에 속하니까. 그 주석을 조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True is a proposition and has only an introduction rule. true는 명제이고 도입 규칙밖에 없다. 근데 그 도입 규칙 이름이 뭐냐면 true intro고 이것의 유형은 true예요. In other words, true is simply true and has a 뭐 이거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이고 자, 근데 true intro라는 것에 좀 더 줄여서 쓸 수 있나 봐요. trivial이라는 그 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example 쓰고 그다음에 true를 증명하고 싶은데 true intro라는 도입 규칙을 써도 되고 근데 이 도입 규칙은요 함수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항인 거예요. 항. 그리고 trivial. 뭐 함수도 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위에 나온 식은 함수가 아닌 항이란 뜻이에요. 어, 그래서 트리비얼을 쓰든 true intro를 쓰든 큰 차이는 없고 트리비얼 정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썼는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이때는 오히려 이게 좀 이런 기호를 쓰는 게 가독성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각 괄호 자체가 true intro를 의미한 거예요. 근데 true intro는 어떤 인수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각 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냥 여기서는 트리비얼이라고 하는 정리를 만들었는데 그 정리는 사실상 true intro와 같다고 정의한 셈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정명제, 그리고 거짓명제, 참명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46분 정도 걸렸는데 47분이네요. 47분 걸렸고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약간 아파지고 있어서 나머지 내용도 빨리 다루고 싶지만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거로 해야겠네요. 자, 제 영상이 너무 많아요. 제 영상이 많아서 이 린 교재를 읽으실 분들이 그 영상 다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걸 그래도 쭉 보시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들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와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